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수능 한국지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 4-2단원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 단원의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A에 대한 B의 상대적인 특성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A와 B 중에 자, B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죠. 자, 대신에 사업체 수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자, 아무래도 상주 인구가 많은 자, 외곽의 주거 지역이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겠죠. 그래서 B는 자, 외곽의 자, 주거 기능에 해당되는 자, 지역이다라고 보시고 자,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A 같으면 자,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다는 건 상주 인구가 적은 지역이고 그리고 사업체 수가 많다는 건 자, 여기가 도심에 자, 해당되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곽 주거 지역의 특징을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갑의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요. 이 주간 인구 지수는 자, 도심에서 자, 높은 지표라서 자, 갑은 틀렸습니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되는 값으로 자, 도심에서 높고 자, 외곽의 주거 지역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을의 주거 기능이 우세요.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자, 중심 업무 기능은 당연히 도심에서 우세하고요. 자,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 자, 지가는 땅값이고, 자, 땅값은 접근성이 높은 도심이 높기 때문에 자, 정은 틀렸습니다. 자, 무예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수. 자, 요런 걸 생산자 서비스라 부르죠. 자,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도심에서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무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제시된 게 상주인구와 금융기관 수 요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자, 제시된 구 세 개가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노원구죠. 자, 여기는 노원구. 자, 노원구는 이게 주거기능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자, 문제풀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가 중구죠. 자, 서울의 구도심 지역. 자, 중구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두 곳이 중구와 강남구죠. 그래서 중구도 도심. 자, 강남도 도심입니다. 강남도 도심. 자, 그런데 차이가 자, 먼저 개발된 도심은 중구 종로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 중구, 종로구 요 두 군데를 구도심이다. 라고 알려드렸고, 자, 그리고 강남은 자, 중구, 종로구 개발된 이후 자, 나중에 개발된 새로운 도시입니다. 신도심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 중구와 강남의 큰 차이점은 자, 강남구는 주거 기능도 발달해 있는 자, 지역이죠. 그래서 주거 기능도 많지만 자, 중구 같으면 인구 공동화가 심해서 자, 주거 기능이 자, 거의 사라졌다.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자, 요게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우세한 지역. 이라고 보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중구를 찾으면 자, 중구가 주거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가가 중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다는 상주 인구는 비슷하지만 금융기관 수가 많은 게 자, 도심으로서 역할하는 강남구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강남구.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기억에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초등학생 수는 상주 인구가 많은 나가 더 많아야 되므로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의 주간 인구 지수는 자, 도심에서 자, 높은 지표인데 중구와 강남 자, 모두 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중구가 상주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구보단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인구 지수는 자, 계산하는 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상주 인구분의 자, 주간 인구 자, 곱하기 100. 자, 요렇게 자, 계산하는 지표죠. 그래서 중구 종로구 구도심 지역이 가장 높고 그리고 강남은 그 다음으로 자, 높은 자,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자, 중심 업무 기능은 당연히 도심인 중구가 외곽의 노원구보다 우세하겠죠. 자, 디귿 맞고요. 자, 상업지의 평균 지가. 자, 지가는 주거 지역인 노원구보단 자, 도심이 포함된 강남이 더 높아야 되므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확인할게요. 자, 먼저 여기가 종로구입니다. 자, 종로구는 중구와 함께 자, 구도심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문제풀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강남구가 나왔습니다.
자, 강남구는 도심이면서 주거 기능도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강서구죠. 자, 세 지역 중에 주거 기능만 거의 우세한 지역이 강서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있고 유출 인구가 있는데, 자, 그리고 상주 인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동그라미 크기가 상주 인구인데,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자, 다른 색깔로 할게. 자,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구. 자, 여기가 주거 기능이 별로 없고 인구 공동화하시면 구도심 지역, 종로구가 되겠죠. 자, A가 종로구, 상주 인구가 적다. 요걸로 찾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과 강서는 자, 상주 인구 수는 비슷하죠. 자, BC의 동그라미 크기가 비슷한데 유입이 많냐 유출이 많냐를 가지고 우리가 강남인지 강서구인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B 같으면 상대적으로 유입이 유출보다 많죠. 자, 이걸 통해서 자, B는 자, 도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강남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남는 C가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에 자, 인구 밀도는 자, 면적당 인구수죠. 자, 인구 밀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자, 면적분의 인구수.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인구는 당연히 상주 인구를 말합니다. 자, 종로와 강남은 자, A, B를 비교할게요. 자, 종로, 강남 중에 상주 인구 누가 많습니까? 자, B에 강남이 많죠. 강남이 훨씬 많고, 그리고 면적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자, 물론 강남이 조금 더 넓긴 하는데 뭐 2배, 3배 차이가 나진 않죠. 자, 그래서 자, 비슷한 면적에 자, 인구수가 강남이 종로보다 한 4-5배나 많기 때문에 자, 인구 밀도는 지금 B인 강남구가 더 높아야 되죠.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시가지 형성 시기가 가장 이르다 하면 무조건 중구 종로, 구도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보다는 A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므로 자, 2번은 틀린 거죠. 자, 3번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서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인 강서구보단 도심인 종로구가 높아야 돼서 3번은 틀렸죠. 자, 4번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고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도심에서 발달하는 겁니다. 강서구보단 강남구에서 발달하겠죠. 자, 마지막 주간인구지수. 자, 주간인구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자, 요렇게 구하는 값이죠. 그래서 주간인구지수는 자, 중구와 자, 종로구. 자, 요 두 구가 자,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중구가 1등, 종로구가 2등이에요. 그리고 3등이 강남구죠. 자, 3등이 강남구.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부도심 지역이라든가 쪽쪽에서 외곽의 주거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A 종로구가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B 강남구 맞지. 그리고 강서구는 100보다는 낫겠죠. 마지막 C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 2, 3등 중구, 종로, 강남구 요 세 곳을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한 군데씩 확인할게요. 자, 여기가 노원구죠. 자, 노원구는 대표적인 주거지역. 자, 그리고 여기 중구입니다. 자, 중구 종로는 어떻게 풀어라? 자, 구도심 지역이면서. 자, 인구 공동화가 심해서 주거 기능은 거의 없는 지역. 자,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 자, 강남구도 도심이죠. 자, 새로운 도심, 신도심 지역. 자, 중구와 다른 점은 주거 기능이 또 있다라는 게 다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금천구죠. 자, 금천구는 서울에서 가장 자, 공업, 자, 제조업 기능이 우세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을 연결할 건데, 자, 먼저 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라는 건 도심에서 높은 지표잖아요. 도심에서. 자, 그러면 다 나중에 도심에 해당되는 중구 강남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라의 차이점이 라는 아파트 수가 적어요. 아파트 수가 적다는 얘기는 주거 기능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라가 누가 돼야 된다? 자, 라가 중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라를 찾으면 자, 그러면 다는 자, 나머지 셋 중에 금융보험업 종사자수가 많으니까 여기도 도심에 해당되는 강남구가 되겠죠. 자, 강남은 아파트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주거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중에 자, 하나는 금천구, 하나는 노원구잖아요. 자, 둘 중에 아파트 수가 많은 구는 주거 기능이 우세한 노원구겠지. 자, 금천구 같으면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가 공장이 차지하다 보니까 노원구보다는 아파트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 수가 많은 가가 노원구, 자, 아파트 수가 적은 나가 금천구가 자,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1번에 자, 주간인구 지수.
자, 노원구는 100을 넘지 않죠. 자, 중구가 높아야지. 도시민 중구가.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라 그랬습니다. 제조업이고 공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업은 금천구가 다른 모든 구보다 높아야 되므로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출근 시간대 순유출 인구. 자, 다 강남 같으면 유출보다 유입이 많으므로 자, 순유입이 발생하는 거고, 자, 노원은 순유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순유출은 가가 많아야 되므로 어떻게든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서 높다 했고, 자, 도심인 강남이 자, 공업지역인 금천구보다 높아야 되겠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찾아야 될 곳. 자, 먼저 주거지역의 노원구. 자, A는 노원구. 자, 그리고 구도심의 중구. 그리고 공업지역의 금천구. 이렇게 자, 셋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힌트가 좋아 보여요. 주요 업종별 종사자 수. 요게 좋아 보이는데, 자, 여기서 금융보험업은 도심에서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금융보험업이 높은 자, 가가 B. 자, 중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은 금천구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많은,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은 자, 다를 우리가 C. 금천구로 연결하시면 자, 남는 나를 A로 연결해 버리면 되는 거죠. 정답은 바로 BAC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는 구 2개가 있고, 자, 잘 모르는 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서울의 구는 6개 구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 6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아는 곳이고, 한 군데는 좀 생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2군데를 먼저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곳. 자, 구도심의 중구와, 자, 그리고 신도심의 강남구. 자, 요 2군데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노원구 친구입니다. 노원구 친구. 자, 이렇게 보고 자, 문제풀이 할게요. 그럼 여기서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란 건 자, 그 지역 사람이 그 지역 안에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중구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직장도 중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 지역은 도심에 해당되는 곳이니 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직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외곽의 주거 지역 같으면 도심 지역으로 일하러 나와야 되니까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얘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요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란 건 자, 어디에서 높다? 자, 도심에서 자, 높은 지표다는 거예요. 자, 도심에 해당되는 구가 높다. 그러면 중구와 강남구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는 중구 아니면 강남구예요. 그러면 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가 요 놈이 납니다. 요 지역이 노원구 친구. 얘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요 구 이름은 도봉구인데, 자, 이 도봉구가 중구 강남보다 지역 내 통근 통합 비율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를 자, 저 도봉구로 자, 먼저 확정을 합니다. 자, 구 이름을 몰라도 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낮은 걸 통해서 자, 도봉구도 좀 외곽의 주거 지역의 성격이 있겠구나라고 보고 자,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좀 주거 지역의 성격이 강하겠구나 하고 문제풀이 합니다. 자, 그리고 가다를 이제 중구, 강남구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중구는 자, 같은 도심이어도 저 주거 기능이 어때? 주거 기능이 거의 사라진 인구 공동화가 된 도심이고, 강남은 그래도 주거 기능이 있잖아요. 강남은 주거 기능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둘 다 도심이긴 하나, 자, 강남은 도심 플러스 주거 기능도 있고, 자, 중구는 주거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 자, 이걸 통해서 자, 통근 통학 인구가 많은 다가, 자, 통근 통학 인구가 많은 다가, 자, 주거 기능이 있어서 상주 인구가 더 많은 강남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가, 자, 가가 통근 통학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 주거 기능이 적어 상주 인구가 적은 중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선택지 기억에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자, 중구와 도봉구 중에 당연히 중구가 높아야 되니까 자, 기억 맞고, 자, 상업 지역의 평균 지가는 자, 도심인 중구가 외곽의 도봉구보다 높아야 되죠. 자,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초등학생 수는 상주 인구가 적은 중구가 여기서 절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중구가 가장 적어야 되므로 디귿은 틀렸고요. 자, 금융기관 수는 도심인 강남이 외곽의 주거지역인 도봉구보다 많아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그래프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둘둘씩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구 중에 우리가 모르는 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 아는 구로 접근해서 문제풀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조합, 요 두 조합을 보겠습니다. 자, 요 조합은 자, 노원구가 껴있는 조합이죠. 여기가 지금 노원구니까. 자, 노원구 플러스 그리고 친구 한 명이거든. 자, 노원구와 친구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은 좀 주거 기능이 우세한 지역이다 보고 문제풀이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자, 여기는 우리가 금천구라는 걸 알잖아요. 금천구. 자, 그러면 금천구랑 항구가 더 묶여 있습니다. 금천구와 친구들이야. 그러면 요 지역은 아무래도 금천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 공업이 좀 발달한 지역이 되겠다라고 하고 자, 문제풀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강남구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강남과 옆 친구거든 지금. 그래서 강남이 포함된 조합이야. 자, 그러면 셋 중에 여기가 좀 도심이겠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자, 도심 지역. 자, 그런데 뭐 주거 기능도 같이 있는 지역이다 보고 자,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묶여 있는 구들, 자, 여기가 도봉구고 구로구고 서초구인데 자, 이거 몰라도 자,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체수. 자,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은 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가 자, 이 세 지역군 중에 유일한 도심 지역인 자, 요 조합. 강남이 포함된 조합이 자, 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남과 친구가 가. 됐지? 자, 그다음에 상주 인구가 자, 나다 중에 자, 나가 적어요. 자, 나가 적고 다가 많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주거 기능이 더 강한 자, 노원구가 포함된 조합이 다가 돼야 되겠죠. 자, 노원과 친구가 다. 그러면 남는 나가 이제 금천과 친구가 되겠죠. 여기가 나. 되겠지. 자, 요렇게 연결하고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에서 자,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자, 강남이 포함된 가 조합이 높아야 되겠죠. 자, 2번에 제조업체 수는 자, 요 나가 공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니까 다보다 나가 제조업체 수가 많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통근통학 유입인구는 자, 도심에 해당되는 가 조합이 자,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다 조합보다 많아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에 주간인구 지수는 자, 도심이 자, 높기 때문에 자, 도심이 여기 일단은 자, 도심은 가니까 자, 다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가 공업지역이야. 자, 그리고 다가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공업지역은 그래도 공장에 노동자들이 일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금천구가 포함된 나 조합이 자, 노원구가 포함된 다 조합보다는 주간인구 지수가 높아야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지역 내 총생산은 그 지역에 있는 인구와 자, 기업체가 벌어들이는 총액수입니다. 자, 지역 내 총생산 가장 많은 데는 강남이 포함된 가가 맞아요. 왜냐하면 강남은 회사가 많잖아. 회사가 많고 자, 거기다가 인구도 많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가가 제일 많긴 하는데 나다 중에는 자, 요게 틀렸어요. 나가 두 번째, 다가 세 번째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금천구에는 공장이라든가 IT 기업들이 지역 내 총생산을 좀 많이 이끄는 게 있는데 다 노원구가 있는 다 조합 같으면 그냥 인구만 많잖아. 그러니 자, 기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총생산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특성,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 문제도 둘둘로 묶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합을 볼게요. 종로구 중구 조합입니다. 자, 요 조합은 구도심 조합이죠. 맞죠? 요 조합은 종로구와 중구가 묶여 있는 요 조합은 자, 구도심 조합. 자, 주거 기능은 어떻다? 주거 기능은 별로 없다. 맞지? 자, 두 번째 조합. 자, 강남이 포함된 조합입니다. 여기 강남구고. 자, 강남과 친구입니다. 강남이 포함된 자, 두 번째 조합. 자, 여기도 도심이지. 그런데 신도심이라고 구분하고 그리고 주거 기능이 있다. 자, 요게 구도심 지역과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금천구가 포함된 조합이 있네요. 자, 금천구와 또 하나의 친구. 자, 요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가 공업지역이라고 보고 자,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자, 통근통학 순유입 인구가 있는데 자, 이건 도심에서 높은 거예요. 자, 통근통학 순유입 인구. 자, 물론 금천구가 포함된 지역도 순유입이 플러스일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은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지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자 도심에 해당되는 자 중구 종로나 강남이 포함된 요 조합이 금천구가 포함된 조합보다는 순이율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일단 금천구가 포함된 자 공업지역으로 확정을 할게요. 자 나를 여기로 일단 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다는 상주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죠. 자 가가 상주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주거 기능이 없는 자 중구 종로 조합이 가가 되겠죠. 자 여기가 가. 자 그러면 상주 인구 많은 다가 누가 돼야 된다? 강남이 포함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 나, 다 이렇게 찾아놓고 자 선택지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공업이 발달한 나가 많아야 되니까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가 중구 종로 구도심, 자 다가 강남이 포함된 신도심인데 자 둘 다 상업 기능이 발달한 도심이에요. 가도 도심, 다도 도심. 하지만 차이점이 주거 기능이 자 가에는 거의 없죠. 근데 다는 주거 기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역, 전체 용도 지역 중에서 상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도심 지역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지역으로 비율이 차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주거 지역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한 후에 그리고 상업 지역 비율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비율은 구도심인 가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재수는 도심에서 자 높은 지표죠. 그러니까 나 공업 지역보다 가 도심이 높아야 되므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금융기관 수는 도심에서 높은 거죠. 공업 지역인 나보다 자 도심인 강남이 높아야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자 중구 종로가 포함된 구도심이 가장 높다. 나 그랬죠. 그래서 다보다 가가 높아야 되므로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대구광역시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서울은 구들을 좀 알고 풀어야 되는데 자 대구 같으면 구를 몰라도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어느 군지 연결하지 않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가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고 상주 인구가 적어요. 자 그러면 가가 전형적인 도심이란 얘기죠. 가가 도심. 자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상주 인구 많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으니까 자 외곽에 자 위치한 자 주거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자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실제 가는 여기예요. 자 여기가 대구의 중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그 대구 도심이 그 동성로잖아. 동성로. 자 여기 자 그리고 나가 실제로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대구의 달성군이란 곳이야. 달성군. 그러니까 실제 선생님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선생님이 태어난 곳은 중구입니다. 태어난 곳은 중구. 근데 선생님 집이 조금씩 외곽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어릴 때 태어난 동네는 인구 공통화가 된 거지. 그래서 외곽으로 나와서 여기 서구로 갔다가 달서구로 갔다가 그리고 선생님 지금 부모님은 여기 달성군에 지금 거주를 하십니다. 달성군에.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 그 뭔가의 이사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중구, 여기가 달성군이란 거 몰라도 자, 가가 도심, 나가 외곽이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선택지 해볼게. 자, 기억에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지수는 도심에서 많아야 되잖아. 가가 도심이니까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전체 면적 중 논밭 비율. 자, 도심에 논밭 없잖아요. 근데 그 광역시의 외곽 지역 가면 논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가 논밭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초등학생 수는 상주 인구에 비례하죠. 맞죠? 그래서 나가 중에 초등학생 수는 나가 많아야 되겠죠. 자, 선생님 저기 누님도 자, 여기 자, 선생님 본가 근처 여기 달성군에 거주하시는데 선생님 조카가 여기 초등학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초등학생 중에 선생님 쌍둥이 조카도 있다. 쌍둥이 조카도 있어요. 물론 그 둘 때문에 더 많다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상주 인구 보고 풀어야지. 맞지? 자, 그럼 디귿은 맞고. 자, 리을에 통근 통학 유출 인구. 자, 통근 통학 유출 인구는 자, 당연히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자, 외곽에 나가 더 많아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광역시 세구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부산의 구를 우리가 다 외워서 자,
푼다. 뭐 이건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고 자 어떤 지역인지 성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자 부산은 뭐 여기가 무슨 구다, 뭐 동래구다, 금정구다, 해운대구다, 뭐 중구다 이거 다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A를 볼게요. A. 자 A가 다른 지역보다 요거 상업지역 비율이 높아요. 자 그럼 A는 아무래도 좀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B를 볼게. 자 B가 상대적으로 요 주거지역 비율이 높아요. 자 주거지역이 거의 60%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외곽에 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좀 찐 주거지역이다. 노원구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고 자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를 볼게요. 자 C가 다른 두 지역보다는 요거 자 공업지역 비율이 훨씬 앞섭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좀 여기가 이 지역이 좀 공업이 발달했겠구나 라고 보고 문제풀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A, B, C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바로 선택지가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B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다. 여기서 자 요 두 지역은 바다에 접해 있지 않고 여기만 지금 바다에 접해 있거든요. 여기만. 자 그럼 B가 여기면 이게 정답이야. 근데 우리가 연결을 못했잖아. 그러면은 일단 1번은 패스야. 1번 넘겨. 물음표하고 넘겨. 자 2번을 바로 간다. 자 2번에 자 1번은 일단 물음표하고 자 2번에 주간 인구 지수가 A가 높다 그랬는데 A가 도심이죠. B가 주거지역이지. 어디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 도심이 높잖아요. 그러면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맞죠? 자 3번에 상주 인구는 도심이 상주 인구 많을 수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A가 적어야 돼. 그럼 3번 틀렸고. 자 4번에 제조업 사업체수 어디가 공업지역이야? C가 공업지역이지. C가 많아야지. 틀렸어요. 자 5번에 전체 사업체 수중 금융보험업 비율. 금융보험업은 도심에서 발달하는 생산자 서비스니까 도심이지만 A잖아요. A가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1번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나머지 4개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답은 딱 2번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세 구가 어떤 군지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의 도심에 해당되는 부산의 구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선생님이 도심을 A로 찾았잖아요. 여기가 A가 A입니다. 여기가 부산 중구예요. 부산 중구. 자 부산 중구. 그래서 부산 중구는 자 부산은 항구 도시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옛날 도심, 구도심 지역이 일찍부터 개발된 구도심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자, 그래서 이 중구가 자, 부산의 구도심 지역입니다. 자, 서울의 중구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부산이 자, 인구가 많아지고 시가지가 외곽으로 확장이 되는데 자, 외곽으로 확장될 때 이렇게 원형으로 확장될 수가 없어요, 부산은. 왜냐하면 이제 남쪽이 바다니까. 그러니까 북쪽으로 아니면은 좌우로 길게 이런 식으로 반원형으로 자꾸 확장이 된 거예요. 반원형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중구의 도심이 자 요쪽 중간 쪽으로 자 새로운 도심이 만들어지는 곳. 그 새로운 도심이 그 부산 서면입니다. 서면. 자 근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부산은 자 항구에서 출발한 도시라 자 부산의 도심은 여기야. 여기 중구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요 두 구를 확인해 볼게. 자 부산은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자 부산에서 공업이 발달하죠. 공업 지역은 자, 부산에서 서쪽입니다. 자, 부산 서부 지역이야. 자, 부산은 자, 과거에 자, 경공업부터 출발한 도시예요. 뭐 신발공업이 유명했잖아요. 신발 그리고 일부 섬유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공업용수를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공업용수를 썼기 때문에 자, 낙동강이 낙동강이 요렇게 흐른다고. 요게 지금 낙동강 삼각주거든. 그래서 부산의 공업지역은 서쪽이다. 서쪽에 낙동강 흐르는 지역이다. 라고 보고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자 얘네 둘 중에 누가 서쪽이야? 여기가 서쪽이지. 그럼 얘가 공업지역이야. 얘가 C야. 얘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요 C가 요 C의 구 이름은 자 사상구라는 데인데 자 사상구라는 이름은 모르셔도 돼. 자 부산에서 찍혀 있는 곳 중에 좀 많이 서쪽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공업지역이야. 그래서 요 사상구랑 자 사상구 아래가 여기 사하구예요. 사하구. 그리고 요쪽에 큰 구 있지 여기. 낙동강 삼각주를 포함하는 요 구가 낙동강 서쪽에서 강서구예요. 강서구. 그래서 선생님이 자 초록색으로 표시한 세 구 있죠.
여기가 좀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문제풀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좀 깔끔하게 자,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지금 B가 자,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전형적인 주거지역, 자, 부산의 동래구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더라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시 세 구의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연결이 안 되더라도 자,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얘가 나가 상업용 비율이 높거든요. 자, 나가 상업용 비율이 높아요. 자, 이 말은 자, 나가 좀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겠구나 라고 문제풀이 할 수 있죠. 자, 나가 좀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 자, 이렇게 보고 문제풀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공업용 비율이 자, 여기서 높아요. 다가. 자, 그러면 다는 부산 안에서 좀 공장이 많은 지역, 공업 지역이다 라고 보고 문제풀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가가 상대적으로 주거용 비율이 높아요. 주거용 비율. 다른 두 개보다. 자, 그러면 전형적인 외곽의 좀 주거지역이겠다. 찐 주거지역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 자,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공업지역이다 라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부산의 도심은 여기 자, 바닷가의 중구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나로 자, 이제는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부산의 공업지역 하면은 부산 서쪽 세개구입니다. 그럼 여기가 다지. 자, 여기가 다. 자, 그러면 남는 가를 여기로 자, 연결하면 우리 지도에서 위치까지 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 해볼게요. 자, 나는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자,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경상남도랑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면 여기 다나 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할 수가 없죠. 자, 2번에 제조업 사업체 수는 다가 많아야죠. 자, 2번 틀렸고. 자, 초등학생 수는 주거지역인 가가 많아야 되죠. 자, 4번에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자, 구도심 지역이 시가지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된 거죠. 여기서 구도심 어디입니까? 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 자, 금융기관 수는 도심에서 많으니까 나가 많아야 되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내구의 주간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먼저 요 A가 자, 서울의 중구죠. 서울 중구. 자, B는 서울 노원구입니다. 자, 서울 중구는 도심. 자, B 노원구는 주거지역. 자, 이렇게 보고 문제풀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에 상주 인구 누가 많습니까? 노원구가 많아야 되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통근통학 유입 인구. 통근통학 유입은 중구가 많아야지. 노원은 오히려 유출이 되겠죠. 통근통학시.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으로 갈게요. 자, 부산의 두구 확인할 건데 요 D가 부산 중구죠. 자, 부산의 도심. 자, 그리고 C는 자, 부산에서 공업이 발달한 세 개구라 그랬습니다.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자, 여기는 사하구인데, 자, C는 사하구인데. 자,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도심인 D보단 부산 서부 세 개구가 제조업이 발달해야지. 그래서 제조업 사업체 수는 C가 많아야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금융보험 사업체 수. 자, 중구도 도심이야. 자, 서울 중구도 도심이야. 부산 중구도 도심인데, 자, 어디 도심에 어느 도심이 더 생산자 서비스가 발달하겠어? 서울의 도심이 더 발달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A가 더 많아야 되면 틀렸고요. 자, 5번에 초등학교 학생 수는 자, 부산 중구 D가 더 적어야 됩니다. 자, 부산의 구도심도 인구 공동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자, 오른쪽에 경기도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 세 지역이 나옵니다. 자, 세 지역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세 지역 이름을 다 알면 좋은데 자, 몰라도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좋은 힌트가 자, 요거 공장 용지를 봐요. 자, 공장 용지. 자, 공장 용지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가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업이 발달한 라인은 남서부 지역이죠. 여기 뭐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이쪽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를 여기로 평택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요 가가 평택이죠.
자, 경기도 남서부 지역이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라는 걸 가지고 가가 평택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다를 보면 임야 비율이 나가 엄청 높아요. 근데 다는 나보다 요게 높아. 대지. 근데 대지가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을 짓는데 활용되는 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대지 비율이 높은 곳이 상대적으로 도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 붙어 있는 이 도시하고 서울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강원도 가까운 이 지역하고 어디가 대지 비율이 높겠어? 어디가 도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야? 서울에 가까운 여기가 다겠죠. 자, 여기를 우리가 다로, 여기를 다로 연결합니다. 자, 여기는 광명이에요. 광명. 자, 그래서 달의 광명. 자, 광명 이름은 몰라도 위치로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양평이란 곳입니다. 자, 경기도의 자, 나름 시골 지역 양평이에요. 자, 기억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은 가까운 도시가 높아요. 그러니까 평택보단 광명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낮다 하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의 인구 밀도는 시골인 양평보다 자, 도시인 평택이 높아야 되므로 나가 낮다 하는 니은도 맞죠. 자, 디귿의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공업이 발달한 평택이 높아야 되므로 디귿은 틀렸죠. 여기서 2차 산업은 공업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공업,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자, 리을의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자, 양평이 낮고 광명이 높아야 되겠죠. 아파트 비율은 도시가 높고 촌락이 낮은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자, 가가 농가 인구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요 세 지역 중에 자, 농가 인구 비율이 높은 거, 서울에 가까운 여기가 농가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을 리가 없지, 맞지? 자, 그럼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여기가 화성이고 여기는 안성이야. 서울에서 제일 먼 여기가 농가 인구 비율이 높겠지. 그래서 가를 여기 자, 가를 같은 색깔로 쓰자. 자, 빨간색으로 자, 가가 안성이 되겠습니다. 가가 안성. 자, 이름 몰라도 위치를 잡아야 돼. 자, 그리고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다가 높아요. 그럼 이 다 도시가 서울에 가까운 도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가 여기겠지. 다가 고향이 되는 겁니다. 자, 다가 고향. 자, 그러면 남는 나가 화성이 되겠죠. 자, 여기가 나고 여기가 화성이다. 자, 선택지 갑니다. 자, 가는 나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아파트 비율은 도시인 화성이 농촌의 성격이 강한 안성보다 높아야 되겠죠. 자, 틀렸고요. 자,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 비율은 자, 겸업농 비율은 자, 농가 중에 농사와 다른 일을 겸하는 농가를 의미합니다. 자, 전형적인 시골은 가족 구성원이 다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런 가구를 전업농가라 부릅니다. 근데 겸업농가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겸업농가 비율이 높고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이 겸업농가 비율이 높습니다. 자, 안성하고 고향 중에 고향이 서울에 가까운 도시 지역이므로 겸업농 비율은 다가 높아야 되겠죠. 자, 3번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화성과 안성 중에 누가 높은가? 자, 안성은 조금 촌락의 성격이 있고요. 화성은 자, 인구 증가율이 높은 2기 신도시잖아요. 맞죠? 화성하면 딱 동탄 신도시지. 그래서 화성은 대표적인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가 있으니까 인구 증가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이 높다. 근데 지금 현재 화성으로 자, 이사를 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 신혼부부나 조금 3, 40대 위주로 화성 동탄 신도시로 이사를 오잖아요. 맞죠? 결혼할 때 경기도로 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 40대 부부입니다. 이 3, 40대 부부가 2기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이 2기 신도시들의 인구 특징하면 자,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 그랬죠. 유소년층 비율. 자, 그래서 유소년 비율이 높은 도시는 현재 3, 40대 유입이 많은 2기 신도시 화성이 유소년 인구 비율이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당연히 공업이 발달. 이 화성은 또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공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또 공업 도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수는 화성이 많아야 되죠. 틀렸고요. 자, 5번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고향이죠. 화성은 2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그냥 그래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치부터 좀 확인할게요. 자, 여기 화성. 자, 화성. 자, 여기는 양평. 자, 그리고 서울에 가까운 여기는 하남입니다. 자, 하남. 자, 그러면 일단은 주간 인구 지수를 가지고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다를 확정을 해볼게.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 된다는 건 여기는 직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화성이 자, 삼성전자가 있는 자,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세 지역 중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다를 우리가 화성으로 자,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성을 다 자, 먼저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가나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울에 가까운 하남과 서울에서 좀 떨어진 양평 중에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은 지역이 하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은 자, 가를 하남으로 찾겠습니다. 자, 가를 여기. 자, 그러면 남는 나를 여기 양평으로 자, 연결하면 되겠죠. 자, 나가 양평. 자, 선택지 갑니다. 자, 나는 통근 통합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건 주간 인구 지수로 알 수 있죠. 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면 유출 인구와 유입 인구가 같다는 건데, 자, 나가 지금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습니다. 자, 이 말은 유출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유입 인구보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의 주택 유형즉 아파트 비율은 시골인 양평이 낮아야 돼요. 자, 니은 틀렸고. 자, 3번에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는 공업도시가 성비가 높죠. 성비가 여자 100명당 남자 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도시인 화성이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인구 밀도는 시골인 양평이 낮고 도시인 화성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위치 확인하면, 자, 여기가 성남이고요. 자, 여기 화성. 자, 여기는 안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요걸로 지금 다 찾을 수 있어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높은 가가 서울에 제일 가까운 성남이겠죠. 자, 가장 낮은 나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안성. 자, 그러면 남는 다가 화성입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자, 요 혁신도시는 우리가 다음 단원 지역개발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개발한 도시를 혁신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에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절대 수도권에는 혁신도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국 혁신도시가 지금 10개에서 지금 2개가 더 만들어져서 이제 12개가 될 거거든. 이 12개 중에 수도권에 있는 혁신도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 다 수도권이니까 1번은 무조건 틀린 거야. 자, 2번에 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자, 다가 지금 화성인데 화성은 2기 신도시죠. 화성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전체 농가 중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 자, 겸업농가 비율은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 겸업농 비율이 높습니다. 가, 성남과 다 화성 중에, 자, 가, 성남과 다 화성 중에 성남이 서울에 더 가깝고 찐 도시 지역이니까. 근데 화성은 서쪽에 가면 일부 농촌 지역도 포함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성남이, 서울에 가까운 성남이 화성보다 겸업농 비율이 더 높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겸업농 비율은 서울에 가까울수록 높다라고 보고 문제 풀이해 주시면 돼요. 자, 4번의 총인구는 가나 다순이다. 안성이 2등에 들어오면 안 되지. 성남, 화성 둘이 많고 안성이 꼴찌여야 돼. 자,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화성, 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세 지역의 17번 갑니다. 자, 세 지역의 시기별 주택수 증가량,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세 지역을 확인하면, 자, 여기는 경기도 포천이에요, 포천. 자, 그리고 여기가 성남. 자, 여기가 화성인데, 자, 주택수 증가량을 나타냈거든요. 시기별 주택수 증가량. 자, 어느 시기에 주택수가 많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먼저 가 같으면 1990에서 2000년, 90년대에 주택수 증가량이 많아요. 자, 그러면 90년대에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이 가란 얘기입니다. 그럼 가가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이죠. 자, 가가 성남. 자, 그리고 나 같으면, 자,
요거 2000년대 이후에 20년 동안 주택수 증가가 매우 많죠.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화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는 뭐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남 화성보다는 인구 적고 도시로 덜 개발된 포천이겠다.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선택지 1번 갑니다. 자, 성남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자, 성남의 1기 신도시, 자, 분당 신도시가 있죠. 자, 그리고 성남의 2기 신도시는 판교 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모두 있는 도시가 바로 성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성남과 포천 중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남은 판교 IT 그 테크노밸리가 있어가지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요. 근데 포천도 저기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또 공업이 발달해 있는 또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포천도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식 하나 알려드리면 포천이 경기도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주간 인구 지수 1등 지역이야. 이 포천이 나름 뭐 가구공업이라든가 섬유공업 같은 경공업들이 좀 발달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인구는 적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경기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남 화성도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지만 경기도에서 주간 인구 지수 1등은 실제로는 포천이에요. 근데 요걸 몰라도 답은 1번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자, 3번에 정보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이죠. 성남, 그냥 가가 돼야 되고. 자, 화성은 주로 이제 제조업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나는 나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포천이 높아야 되고, 포천이 가장 지금 시골이니까요. 자, 5번에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이 좋아져. 화성은 자, 울산 다음으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화성이. 자, 거의 지금 울산하고 맞먹는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대단한 공업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수는 당연히 자, 화성이 더 많아야 돼요. 뭐 포천도 공업이 있긴 하지만 포천은 일단 인구수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 제조업 종사자 수는 화성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도의 위치 확인합니다. 자, 먼저 여기 파주고요, 파주. 자, 여기는 가평입니다, 가평. 자, 가평이 좀 이 중에서는 지금 찍혀 있는 곳 중에는 가장 시골이에요. 자, 그리고 성남. 자, 용인. 자, 요렇게 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건축 연도별 주택 수만 가지고도 자, 지금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안 증가한 데를 볼게. 자, 주택을 별로 안 지은 지역을 볼게. 자, 여기 봐봐. 다 모든 연도에서 건축된 주택수가 제일 적어. 그러면 다가 인구 제일 적은 데란 얘기야. 그럼 다가 여기죠. 가평. 가평이 저 시골이니까 맞지? 그러면 다가 가평. 자, 여기부터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곳 중에 자, 여기 봐. 라가 90년대에 건축된 주택수가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90년대 1기 신도시가 개발되었던 곳이 아무래도 나겠죠. 그러면 파주, 성남, 용인 중에 1기 신도시를 갖고 있는 도시는 성남밖에 없죠. 그래서 라레 성남으로. 자, 라레 성남으로 자,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자, 파주와 용인은 둘 다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많이 증가한 2기 신도시인데 차이가 있어요. 용인은 자,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잖아요. 자, 파주보다 용인이 인구가 2배 이상 많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봐. 자, 전체적으로 모든 연도에서 가보다 나가 건축한 주택수가 많아요. 건축한 주택수가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인구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나가 용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가 용인. 자, 그럼 남는 가는 누구다? 남는 가는 파주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자,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로 갑니다. 자, 1번 선택지.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자, 가와 나 중에 파주와 성남 중에 어디가 높아야 돼? 서울에 가까운 성남보다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파주가 자, 농가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주간 인구 지수는 자, 나 용인과 다 가평 중에 자,
주간 인구 지수는 요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역 내 통근 통합 비율을 보면 자, 나는 반 정도만 지역 내에서 출근하세요. 다른 도시로 한 반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나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수가 없어. 근데 다는 그래도 지역 내 일하시는 비율이 83%나 되잖아요. 요걸 가지고 2번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자, 시골인 다가 낮아야 돼요.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파주는 2기 신도시가 있지. 파주는 2기 신도시. 그리고 용인은 2기 신도시 맞는데 앞에 게 틀렸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자, 여기서는 성남이 가장 많아야 되죠.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요건 도시 내부 구조랑 대도시권이 같이 섞여 있는 자, 혼합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자료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여기서 세 지역군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조합. 요 조합이 여기는 파주. 자, 여기는 김포죠. 김포 파주 조합입니다. 자, 첫 번째 조합이 김포 파주 조합. 자, 그리고 요 조합. 자, 요 조합은 자, 오른쪽이 여주. 자, 왼쪽이 이천이죠. 이천 여주 조합. 자, 그리고 여기 서울의 구도시 보면 자, 구 지도를 보면 자, 종로구와 중구 조합이죠. 자, 여기는 종로구 중구 조합. 자, 서울 도심 조합입니다.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 제일 높은 게 서울 도심 조합이잖아. 여기가 다겠죠. 중구 종로가 다. 자, 그리고 통근 통학 인구가 많은 게 자, 인구수가 많은 도시란 얘기죠. 자, 김포 파주의 신도시가 이천 여주의 그 벼농사 지역보다는 인구가 더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가가 김포 파주고 자, 나가 여주 이천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기억.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 당연히 지금 가가 많아야지.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통근 통학 인구 자체가 많고 그리고 서울이 가깝잖아요. 자, 니은의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은 자, 나가 높아야지. 이천 여주가. 그럼 니은 맞고요. 자, 디귿의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서울 도심인 다가 높아야 돼서 틀렸고요. 자, 리을의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자, 서울의 도심인 중구 종로가 더 많아야 되므로 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통근 통학 유입 및 유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네 지역군이 나옵니다. 자, 우리 확인할게요. 자, 요 조합이 또 나왔네요. 자, 파주 김포 조합. 요게 2기 신도시 조합이죠. 2기 신도시.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포천과 가평 조합입니다. 자, 파주 김포보단 포천 가평이 더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죠. 자, 그리고 서울의 지도를 확대해 놓은 거 보면 자, 여기 금천구가 포함된 조합이거든요. 자, 금천구. 그러면 여기는 공업이 좀 발달한 지역이다 라고 보고 문제풀이 하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조합이 강남구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자, 여기가 서울의 신도심 지역이라고 보고 자, 문제풀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통근 통학 유출과 유입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부터 해봐. 가부터. 유입 유출이 제일 적어. 그러면은 일단 인구 자체가 적은 지역이야. 그러면 가가 포천 가평 지역이죠. 포천 가평. 자, 그리고 라를 볼게. 라가 통근 통학 유입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여기가 강남이 포함된 도심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라를 여기 강남 서초 조합 골라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다를 보면 유출은 비슷해. 근데 나는 유입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나는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 근데 다는 유출보다 유입이 많아. 그러면 자, 금천구가 있는 이 지역은 자, 제조업과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IT 산업이 있기 때문에 유입이 더 많아야죠. 자, 그러니까 나다 중에 상대적으로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요 다를 누구로 고른다? 금천구가 있는 조합으로 다를 연결하시면 자, 남는 나가 김포 파주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자 수는 가나 중에 서울에 가까운 신도시 나가 서울로의 통근 통학 수가 많아야 되겠죠. 자,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의 주간 인구 지수는 자, 금천구가 있는 다와 그리고 김포 파주의 나 중에 상대적으로 다가 높아야 되는 게 자, 나는 유출이 더 많잖아. 그러면 나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고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다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겠죠. 그래서 다가 높다는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서울 도심인 강남이 높아야 되죠. 그러면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에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은 서울 안에 있는 라가 시골인 가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자,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지리 4-2단원 도시구조와 대도시권의 형성 단원의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